네, 반갑습니다. 짬나무 TV의 짬나무 인사드립니다. 상황이 점점 재밌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일촉즉발의 상황이라고 합니까? 뭐 오늘 그래 저기 뭡니까 그 아침에 그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두를 했죠, 갑작스럽게. 그러면서 이제 뭐 사의를 표명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온갖 그 말도 되도 않는 분석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 뭐라더라? 아니, 그, 저기, 어디서는 뭐, 경호처장의 배신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또 말도 되도 않은 소리를 씹으리고 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뭐, 윤통하고 얘기 다 됐을 거고, 그, 뭐, 또 어디서는 뭐라더라? 뭐, 제가 보기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은데, 뭐, 경호처장의 직위로 뭐, 수사를 받으면 뭐, 기밀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일반인의 신분으로 수사를 받으면 뭐, 기밀을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근데 일단, 모르겠어요. 뭐, 그게, 제가 일단 상식적으로 판단해 보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아니, 뭐, 일반인이든 저기, 경호처장이든 간에 그 기밀 사항을 왜 얘기를 해줍니까? 기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기밀이 아니죠. 그리고 뭐, 근데 제가 일단 생각하기에는, 어, 이게 아마, 그러니까 적진을 교란시키기 위해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저기 빨갱이 새끼들은, 저기 뭐 경호처가 또 와야 되고 있다 막 하면서 막 저 분부를 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 뭡니까 그 영화 신세계였습니까? 그 황정민이 엘리베이터에서 무수히 찔리고도 그 구석에 처박히고 나서도 들어와 하면서 막 이 싸웠던 그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 들어오라고 지금 그 유도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뭐 정확한 거는 뭐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뭐 윤통하고 저기 경호처장만 알고 있을 거고.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디데이가 이제 10일 남았습니다. 10일 안에 윤통 탄핵 못 시키면 니들 다 죽어 이 새끼들아. 아니 그 조금 전에 그 MBN 뉴스 들었더니 단독으로 해가지고 윤 대통령하고 트럼프 최측근이 면담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언제냐면은 탄핵 소추안 통과되고 한 몇 시간 정도 후에. 그리고 또 아까 저기 들려온 소식이 뭐였냐면 그 그 얘기 듣고는 저도 좀 놀랐는데, 이 거의 진짜 거의 뭐 파쇼 정권이, 미국도 파쇼 정권이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던데, 트럼프가 지금, 그러니까 의회 승인 없이 의회를 다 무시하고 자기가 저 새끼 잡아와 하면은 잡아올 수 있는 그 행정명령을 발동할 거라고 하네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지금 연일 지금 미국에서 지금 윤 대통령 탄핵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막 계속 지금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딱 놓고 보면 방금 얘기했던 그 트럼프가 그 의회 승인, 의회도 지랄이고 다 무시하고 딱 찍어가지고 저 새끼 잡아와, 저 새끼 범죄자야 해가지고 딱 미국의 적이야 딱 찍으면 잡아올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는, 지금 상황에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거 저기 빨갱이, 우리나라 빨갱이 새끼들한테 대한 강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아니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적대적인 놈이라 해가지고 그 명단이 올라가면은 모든 금융 거래가 정지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누가 됐든 간에 금융 거래가 정지되면 모든 은행에 대해서 거래를 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금 거래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이재명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폭주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광역 수사대, 그러니까 조폭들 잡고 우리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그 범죄도시에서 봤던 그 광수대, 그리고 뭐 마약 수사대, 공군분에서 이제 막 끌어들이고 있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제 보니까 그래, 아예 이제 대놓고 우리 지금 경찰하고 내통하고 있어. 어제 그 특공대에서 연락이 왔어. 우리 장갑차 되게 좋은 거 있다. 아, 참. 그 얘들이 이재명이가 지금 거의 지금 정신분열 그 패닉 상태에 있다 보니까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계속 이제 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어제 그 말씀드리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한 사흘 전인가? 나흘 전인가 그 유튜브에서 영상이 하나 떴었는데 뭐였냐면은 이성윤이하고 박준택이가 그 저 공수처 들어가다가 그 막혀가지고 청원 경찰이 이제 문을 안 열어줘가지고 청원 경찰한테 삿대질하면서 욕하고 하는 그 장면이 있더라고요.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어제 제가 얘기했던 게 맞았어요. 뭐냐면은 이 개새끼들 너희들 똑바로 안 하냐고 빨리 가서 압력을 넣으라고 어쨌든 윤석열이 빨리 체포해. 그러니까 이제 이성윤이하고 박균택이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너희들을 야 이성윤 박균택이 너가 검사 출신이지. 그러니까 공수처 가서 압박하고 이상식이 너 경찰청장 출신이지. 니 경찰 잘 아니까 경찰 저 국조본입니까? 그거 가가지고 빨리 압박해. 그러니까 이상식이가 그런 뭐 전화통이 불이 나고 막 회의를 계속하고 그 얘기가 나왔던. 그리고 이성윤이하고 박균택이가 그 공수처 가가지고 못 들어가니까 뒤에서 이재명이는 자기들한테 닥달을 하는데 빨리 그 공수처장이나 누구 만나가지고 뭔가를 좀 압력을 행사하고 해야 되는데 막히니까 그 M1 청원 경찰한테 막 이 새끼 저 새끼 욕을 하고 막 갑질하고 막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도 마찬가지죠. 거의 이성을 상실한 이제 이재명 때문에 뭐 다 뒤지는 거예요. 빨갱이 새끼들. 그리고 그래 이제 제가 이재명의 조급함이 초래할 상황, 공수처와 경찰을 이용한 불법적 체포 시도. 중요한 건 이제 그런데 윤통 지지율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결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밑에 이제 그래 이승윤이 뭐 박준택이 이상식이 뭐 이지연이 이런 애들 계속 이 새끼 저 새끼 가면서 지금 계속 빨리 뭔가 해보라고 막 하면서 압력을 넣으라고 막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 윤통 지지율이 지금 예상과 다르게 수직 상승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보니까 아까 45% 나온 게 있던데. 갤럽에서도 지금 저기 뭡니까 그 민주당하고 국힘이 딱 붙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세예요, 대세. 민주당 이 새끼들이 이재명이가 아무리 뭐 부정을 하려고 해도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아니 그래 경찰 수뇌부들이야 뭐 같이 한 배를 탔으니까 뭐 어차피 뒤질 거니까 그 이제 여기서 발 빼더라도 뒤질 거니까 자기들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좀 이재명하고 같은 배를 탄 거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저기 광수대하고 그 저 마약 수사대 그 형사들 걔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지금 지지율도 이렇게 그래 지금 뭡니까 뭐 이전부터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일선 경찰들 같은 입장에서 보면 지지율이 지금 거의 50% 가까이 근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선 경찰 입장에서는 불려가는 광수대나 이 형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여기서 시키는 대로 했다가 뒤집어지면 뒤집어진다는 게
윤통이 복귀를 하게 되면 자기들은 이거는 그냥 뭐 경찰 옷 벗는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금 끊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손만대에 반역자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자손만대에. 그러면 최소한 출동하는 경찰들은 뭐 1000명이 될지 몇 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진짜 정신 나간 놈들이 아닌 이상에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그래 가자고 해가지고 무장하고 가긴 갔는데 앞에 그 지지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뭐 위에서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시키라고 해가지고 막 뭐 권봉 들고 가가지고 만약에 하라고 그 뭐 강압적으로라도 끌어내라 해가지고 만약에 시키면 그 사람들이 하겠어요? 아, 지지율이 그러니까 10%고 뭐 그 밑으로 내려가고 하면 당연히 하겠지. 근데 지지율이 지금 50%로 근접해 가고 있는데 걔들이 정신 나가지 않는 이상에 일선 경찰들이 그 짓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출동은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어떤 그 지지자들의 어떤 열기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보면 더 두려움에 쌓일 거 아니에요. 휩싸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진압해 했을 때 못한다고 방귀를 드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자중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들 내부에서. 지지율도 높은데 까딱 윤통이 살아난다. 그 순간 여기에 가담했던 새끼들은 모조리 다 내란범으로 다 사형이에요, 사형. 그리고 그 자식들, 뭐 가족들 다 그냥 주홍시 붙였다 세요. 뭐 내지는 내란범. 그 낙인이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못 한다니까. 억지로 나가긴 나가더라도 쉽게 그렇게 못 한다니까요. 그리고 갤럽에서조차 이제 보세요. 한 달 사이에 국힘이 10% 상승했고 민주는 12% 하락했어요. 그러니까 36대 34가 됐습니다. 그리고 탄핵 찬성은 64%로 3주 전보다 11%가 줄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폭주를 하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진짜 기동대를 끌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진짜 무장을 하고 나가면 일단 한남동 관저 앞에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일 거거든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이고 한 상황에서 강제로 뭐 해산을 시킨다든지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까? 어차피 그 생중계로 다 보게 될 텐데. 그 방금 말씀드렸듯이 수뇌부야 막 어떻게 되든 간에 유혈 사태가 나든 마든 밀어붙이려고 할 텐데 그 밑에 놈들이 문제라니까요. 밑에 놈들. 그러니까 뭐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보시면 거의 48대 24에서 36대 34로 이러니까 이제 이 빨갱이 새끼들도 더 이상 뭐 고소하네 만에 목소리가 쑥 들어가잖아요. 왜냐 모든 여론조사 기관에서 나오는 수치가 물론 뭐 30 중반에서부터 40대 초반 40 초반까지 있습니다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수직 상승하고 있다는 거. 수직 상승. 민주당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직으로 꼬라박고 있고.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재명은 그리고 빨갱이 새끼들은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거든.
여기서 물러 쓰나 아니면 더 하다가 뭐 박살이 나나 어차피 뒤지는 건 마찬가지고 그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든 막 이 짓을 해가지고 엎어야 되니까 그 지금은 멸망전이라고 합니까? 끝장전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 뭐 유식한 말로 아마겟돈이라고 봐야겠죠. 어차피 이거는 한쪽이 완전히 돌이기 나기 전에는 끝이 안 납니다. 그리고 윤통도 어차피 빨갱이 새끼들을 완벽하게 도둑 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나선 거고요. 윤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윤통이 복귀하면 비상계엄령이 발동될 거예요. 그게 아니면 이 새끼들을 단시간에 처리 못해. 언제 뭐 또 저기 뭐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얼어 죽을 그게 되겠어요. 문재인까지 다 처리해야지. 그럼 이재명은 과연 어떤 종말을 맞이할까? 뭐 일단 뭐 내란 수계는 일단 총살이 이제 총살밖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면 너무 쉽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다가 인도를 하면 징역이 아마 100년 이상 안 나오겠습니까? 그리고 관타나모 수용소에 수감이 된다. 이거 괜찮은 그림 같아요. 아니 그래서 뭐 봤더니 뭐 관타나모에 지금 이제 15명 정도만 남아 있다고 하던데 중요한 거는 이제 트럼프죠, 트럼프. 봤더니 트럼프는 관타나모를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놈들을 죄다 잡아와가지고 관타나모에 죄다 수감을 시킬 가능성이 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만약에 이제 미국에 인도를 시켜가지고 관타나모에다가 이재명을 수감시키면 그 이재명이가 원래 공짜 좋아하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예를 들면 뭐 흑형도 있을 거고 뭐 저기 아랍 쪽에 이제 뭐 그런 형들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매일 밤마다 뭐 우리 이재명이가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서비스를 강요받을 수도 있죠. 앞뒤로. 그 제가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이 인도하는 것도 상당히 괜찮은 방법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공짜 좋아하는데 뭐 말년에 어쨌든 또 뭡니까 공식도 엄청 좋아하잖아. 말년에 원 없이 공짜로. 그리고 복귀 후에 윤통이 해야 할 일. 제가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가 그냥 흔히 요즘 말로 내피셜로 이제 몇 가지 적어봤는데 비상계엄령 선포로 빨갱이들 일거에 척결 그리고 차이나머니에 중독된 언론 통폐합 뭐 여기에는 뭐 조중동이나 이런 것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과 뭐 미국만 아니고 뭐 일본 뭐 유럽 자유진영과 다 편먹고 이제 차이나를 전방위로 압박을 하죠. 그리고 국내적으로 보면 뭐 이전부터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특히 제주도에 이 짱개 새끼들이 그 부동산을 엄청나게 매입하고 막 난장판을 만들어 놨잖아요. 이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랬듯이 다 쫓아내야죠. 부동산 다 압류하고. 그 대대적인 아마 그 정화 작업이 있을 겁니다. 아마 거의 다 쫓아내지 않을까 싶어요. 떼놈들. 그리고 이제 그 차이나를 압박을 하면 이제 당연히 북한은 완벽하게 고립이 되고 뭐 돈줄이 완벽하게 막히게 될 거니까
뭐 김정은이가 어떤 형태든 축출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다들 뭐 통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 동수독이 45년에 분단돼 가지고 한 70년대 초반까지 한 25년 정도 거의 이제 뭡니까 서로 완전히 고립된 채로 살다가 제가 이전에 어디선가 듣기에 70년대 초반부터는 좀 제한적이긴 했지만 서독에서 동독으로 뭐 경제 원조도 좀 해주고 어느 정도 왕래가 좀 있었다고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걸 와서 이제 언제였습니까? 89년이었습니까? 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이제 통일이 됐는데, 그러니까 뭡니까? 약 한 5, 6년 정도 좀 서로 완전히 단절되어 있다가 그 이후로 한 20년 정도 제한적이긴 했지만 어느 정도 교류도 하고 경제 원조도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통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 30년이 넘게 지났잖아요. 아직까지도 그 후유증이 완전히 해소가 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지금 거의 45년에 해방되고 난 이후로 거의 80년 가까이, 그러니까 올해가 2025년이니까 80년 아닙니까? 80년. 80년 동안 분단된 상태로 아예 완벽하게 남처럼 지내왔잖아요. 교류 자체가 아예. 그럼 80년이면 거의 두 세대 넘어서 3세대 정도의 시간 동안 교류도 없이 완벽하게 다른 체제 속에서 살아왔는데, 만약에 김정은이가 축출되고 북한의 체제가 급속도로 붕괴를 할 경우에 이 감당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그렇게 급속하게 만약에 김정은 체제가 붕괴가 돼버리면 쉽게 말해서 가자 남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가자 해가지고 만약에 물밀듯이 만약에 탈북자들이 만약에 밀려들면 이 감당이 안 되잖아요. 워낙 다른 체제에서 80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융화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보기에 분단됐던 그 시간만큼의 최소한 분단됐던 그 시간만큼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다시 합치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국경은 완전히 봉쇄한 상태에서 뭐 지금 북한 지역에다가 한국군하고 뭐 미군이 좀 주둔해가지고 군정하에서 뭐 민주정부를 세우고 우리 쪽에서는 그냥 경제 원조를 조금씩 해주는 방법으로,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남쪽으로 못 오게 차단을 한 상태에서 그냥 원조만 매년 좀 꾸준히 해주면서 그쪽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 최소한 IMF 직전 정도까지는 얘들 수준이 올라가야 그때서야 뭐 좀 완전한 통일에 대한 어떤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뭐 일단 그건 제 생각이긴 한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그래, 만약 급속도로 북한 김정은 체제가 붕괴되고 거의 막 지금의 우리나라 상태보다 더 심각한 아노미 상태, 혼란 상태가 왔을 때
오히려 우리 대한민국도 엄청난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그 수많은 북한 주민들이 만약에 배를 타고 뭐 국경을 넘어서 쏟아져 내려온다고 했을 때, 그럼 만약에 받아들였다고 쳐보죠. 그 수십만 명, 막 수백만 명이 막 내려오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을 뭐 수용할 시설도 없는 데다가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겁니까? 평생을 그 사람들은 지금 전체주의 체제 하에서 배급제로 어디 뭐 여행의 자유나 뭐 이런 자유도 전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엄청난 어떤 사회 혼란이 올 거고 치안도 불안정해지지 않겠어요? 범죄도 엄청나게 저지를 거고. 그래서 그래. 근데 뭐 이것도 뭐 제가 걱정할 바는 아니죠.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한 어떤 방안도 뭐 만약에 이런 어떤 계획을 갖고 있다면 윤통이 충분히 대체 방안도 아마 갖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제 이거 손을 보긴 봐야 되거든요. 저 뭡니까 2년 정도, 그치 2023년 8월 달이었으니까 1년 6개월 정도 전에 잼버리 사태 때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를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안 맞다니까. 아니 수천 년을 중앙 집권 체제 하에서만 살아왔는데 이게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처럼 온갖 그냥 이재명 같은 그런 계산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 뭐 그 당시에도 뭐 그 어떤 뭐 학자들은 뭐 그냥 얘기를 하기를 뭐 광역단체장, 그러니까 그 광역시하고 도지사, 광역시장하고 도지사만 자치로 하고 뭐 나머지는 이제, 그러면 나머지 일반 시, 군, 구에는 전부 이제 그 이전처럼 중앙에서 이제 파견을 한다는 얘기인데, 아니 근데 뭐 그런 쪽으로는 저도 뭐 좀 이 지식이 짧습니다만은 그것도 좀 뭐 모양새가 이상한 것 같거든요. 아니 뭐 도지사, 광역시장만, 시장은 선거로 뽑았는데 그 밑에 시장들, 뭐 구청장들을 그냥 중앙정부에서 파견을 보낸다? 뭐 제가 보기에는 그것도 뭐 별로 크게 뭐 그 실효성이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그래서 이 개혁을 하려면 이제 끊임없는 오랫동안의 어떤 많은 분야에 사람들이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범사회적 기구를 만들어가지고 지방자치제를 계속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지방자치제 전으로 중앙집권으로 돌아갈 건지. 아니 솔직히 나라 코딱지만 한데 뭔 지방자치제입니까? 지방자치제 하니까 보세요, 이번에 무안공항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문제 생기면 지방자치라고 해놔놓고 지자체에서 책임도 안 지고 중앙정부에다 다 떠넘기고, 이게 무슨 지방자치예요, 여러분? 아니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 내리려면 이런 무안공항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전남도에서 다 안고 가야 될 거 아니야. 비용이든 뭐든. 그런데 비용을
죄다 또 정부에다 청구한다잖아요. 이게 무슨 씨발 지방이 가치냐고. 이 빨갱이 새끼들아. 어? 그리고 알고 봤더니 인구는 씨발 그 이 경남보다 경상도보다 저기 절반밖에 안 되는데 예산은 두 배인가를 더 타간다고 하더라고요. 나 진짜 기가 막혀서 이런 이게 무슨 빨갱이들 천지가 돼가지고 김영삼이 김대중이 노무현이 특히 문재인이 이 새끼들은 무관 참시를 해야 돼. 무관 참시를. 지금 나라를 이 꼴로 만드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새끼들이니까. 뭔 그 새끼들이 그런 새끼들이 대통령이야. 그냥 빨갱이 새끼들이지. 그리고 제가 그래 저기 요 근래에 이제 신인균의 국방 TV 그걸 좀 매일 보는데 러시아가 지금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크라이나에다가 무기를 대량으로 지원해가지고 그러니까 뭡니까 뭐 북한은 제외하고 어차피 가장 큰 빨갱이 국가가 러시아하고 차이나니까 이 시점에 이제 좀 더 몰아붙여가지고 우리나라 뭐 폭탄 많잖아요. 포탄 많잖아요. 계속 지원해주고 미국도 좀 지원하고 막 해가지고 러시아도 막 만신창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뭐 러시아 지금 저 전쟁 때문에 뭐 다른 데 신경 쓸 틈이 없잖아요. 뭐 그렇게 뭐 그냥 무기하고 이런 거 계속 지원해주면서 그냥 우크라이나 보고 잘 싸우라고 하나 놓고 트럼프하고 윤통은 짬짬이 해서 요 때놈들 조지는 거죠. 뭐 어쨌든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 어쨌든 윤통이 복귀하고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올해 트럼프하고 같이 노벨 평화상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이 2026년인데 결국에는 보니까 그래 어차피 지방선거도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그럼 보세요. 내년이 딱 그 기회잖아요. 어차피 지금 국회의원 임기하고 대통령 임기가 계속 엇박자가 나니까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고 그럼 이걸 어쨌든 맞춰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윤통은 분명히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어요. 취임 초기부터 그 도어스태핑 할 때마다 초창기 때 그 미국 시스템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미국의 그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두고 있나? 아마 그런 언급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어차피 내년이 어차피 지방선거를 해야 되는 시점이니까 그 빨갱이들 다 집어넣고 싹 정리하고 나면 어차피 국회는 자동스럽게 해체되는 거니까 총선을 해야 돼요. 그럼 내년에 봄에 총선, 지방선거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4년 중임제 개헌해가지고 뭐 윤통이 다시 중임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헌해가지고 윤통 임기 다시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국회의원에 대한 어떤 혜택들을 싹 다 정리시키고 혜택을 대폭 줄이고 그냥 입법부로서 그냥 법 만드는 일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그렇게 개헌을 하고 아마 내년에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내년 봄에 뭐 싹 한꺼번에 모든 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면 뭐 아니면 뭐 윤통은 그냥 저 뭡니까 종신집권으로 하든지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 이거는 뭐 좀 멀게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 생각에는 윤통이 만약에 어쨌든 복귀를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여론을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기 저 중국 딱깔리면 제대로 계속 뭐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뭐 차기 대선 주자 뭐 계속 막 떠들어대잖아요. 그래서 참 제가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뭐 하여튼 제 내피셜이긴 하지만 뭐 이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제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이거는 제가 만들긴 했는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이거 뭡니까 딱 뭐라고 하죠? 에이 모르겠다. 하여튼 그리고 이게 또 뭐 쓸만한 게 있으면 추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함만 보내시기 바랍니다.